김세론 씨 본인에게 도움을 줬던 동료들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모두 김세론 씨에게 1억 원 이상을 빌려줬던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고 김세론 씨의 사태, 이제는 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간 김세론 씨를 취재해오면서 3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1월 8일 김세론 씨의 행적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씨는 김세론 씨가 1월 8일 그날 제 영상을 보고 무려 6차례에 걸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1월 8일에 이진호 방송된 그 날도 극단적인 선택의 시도가 있었군요. 사실을 확인해보니 김세론 씨는 당일 미국 뉴욕에서 결혼한 남편과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 언제 들어오니? 너 10일에 들어오지? 13일에 들어가니까 14일 도착이요. 그거 왜 이렇게 오래 있니? 남자친구 뉴욕 살아요. 완벽한 허위 주장이자 무고였습니다. 당시 김세론 씨가 미국에 간 사실조차 몰라 이와 같은 허황된 주장을 펼쳤던 겁니다. 이후에는 김세론 씨의 과거 연애사 취재에 나섰습니다. 가세연에서는 2016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김수현 씨와 사귀었다는 주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따 정확한 증거를 말씀드릴 텐데 김세론 씨가 그렇게 썼습니다. 김세론 씨가 이거 자기 2016년도에 김수현과 찍은 사진이라고 본인이 썼어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이던 시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김수현 씨가 연예계 활동이 불가할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세연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했던 배경에는 김세론 씨가 생전에 남겼던 카톡이 근거로 쓰였습니다. 사실 문제가 된 카톡 자체를 김세론 씨가 직접 썼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김세론 씨가 해당 카톡 내용을 직접 썼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주장들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고인의 과거 연애사를 취재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 다른 연예인들과 열애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김세론 씨가 2018년 말 지인에게 땡땡과 헤어져서 너무너무 힘들다 라고 말한 카톡을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땡땡 씨는 김수현 씨가 아닌 또 다른 아이돌 멤버였습니다. 2018년 초에는 다른 인물을 언급하면서 김세론 씨가 걔가 나 찼다 라고 말하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김수현 씨를 상대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카톡이 김세론 씨가 생전에 지인들에게 직접 남겼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취재 과정에서 접한 고인의 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 사실을 접하게 된 계기 자체가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김세론 씨가 지인들에게 미성년자 당시 사귀었다고 직접 말했던 연예인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 당시 김세론 씨와의 만남을 인정한 연예인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뜻밖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세론 씨가 이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김세론 씨가 돈을 빌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시점은 모두 2022년 5월 18일 김세론 씨의 음주사고 이후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이후 김세론 씨와 친하게 지냈던 연예인 지인들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억 원에 달하는 개인적인 채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채무 내용을 살펴보면 이랬습니다. 김세론 씨는 신분이 있었던 대다수의 연예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한두 차례밖에 만나지 않았던 연예인들 상대로도 돈을 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빌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세론 씨가 생전에 친했던 가수 지인에게도 1억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성 가수 A씨에게도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렸고 동료 배우 B씨, 절친 배우 C씨에게도 돈을 빌렸습니다. 또한 김세론 씨는 2022년 초 재회를 했던 연상 아이돌 멤버에게도 돈을 빌렸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김세론 씨와의 친분과 정에 이끌려서 도의적으로 돈을 빌려줬던 인물들입니다. 이와 같이 김세론 씨가 연예인 동료들에게 따로 빌린 개인적인 채무는 무려 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것도 확인된 금액만 말입니다. 김세론 씨가 돈을 빌렸던 방식 역시
각기 달랐습니다. 다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한 내용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월세가 밀려서 어렵다라고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 역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김세론 씨가 실제로 월세를 밀린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세론 씨가 이 거액의 돈을 빌려서 대체 어디에 썼느냐? 사실 개인적인 내용이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돈들이 골드메달리스트에 남은 7억 원의 채무를 갚는 데는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인 결과 김세론 씨는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보냈던 내용 증명과 관련한 7억 원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원금을 비롯한 이자조차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즉 김세론 씨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돈을 빌렸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간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씨가 해왔던 전남친 김수현 씨가 7억 원의 내용 증명을 보내고 압박을 해서 김세론 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주장 자체가 애초에 설득력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내용 증명과 관련해서도 김수현 씨 측에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내용 증명을 보낸 걸 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협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 증명을 받았을 적에 고 김세론 양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힘들어했는지 그런 점을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는 점을 표현한 것이었고, 고 김세론 양이 김수현 씨 소속사 측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고 극도의 불안감에 자살 예방센터에 전화도 하고 손목을 그어 자해한 것으로 보이는. 자, 이런 재물을 적어도 가족들은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론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가족의 계좌를 이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세론 씨는 음주운전 이후 생활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죽하면 본인이 거주할 집에 보증금조차 없어서 평소 친분이 있었던 시원스쿨의 고위 관계자가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 5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빌려줬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생활고는 단순히 호소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김세론 씨는 2살 때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 20년간 활동을 이어왔지만 2022년 5월 18일 음주운전 이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알바 현장에 내몰려야 했습니다. 김세론 씨는 본인뿐만 아니라 두 동생들까지 챙겨야 했고 집안도 챙겨야 하는 사실상 가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세론 씨의 지인들이 의아해했던 한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사실 김세론 씨가 명품을 좋아하거나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큰 돈들이 계속해서 필요했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활동이 끊긴 상태에서도 김세론 씨는 어떤 이유인지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세론 씨가 사망에 이르기 전 고인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김세론 씨는 지난해 9월 8일 새벽 2시경 자신의 인스타 계정에 마지막을 암시하는 글과 사진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김세론 씨가 사망 전까지 가까운 친구들과 교류를 했던 그야말로 비공개 계정이었습니다. 김세론 씨는 당시 내가 죽으면 이 글을 캡처해서 올려줘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가장 힘들 때 나를 떠난 사람들아, 나한테 받았던 걸 생각해보길. 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을 테다 라고 힘든 신경을 내비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세론 씨 본인에게 도움을 줬던 동료들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모두 김세론 씨에게 1억 원 이상을 빌려줬던 연예인 동료들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해당 글이 올라온 지 10분 만에 김세론 씨의 지인 2명이 서울 성동구의 자택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가세현의 김세희 씨와 권영찬 씨는 제가 지속적으로 김세론 씨를 괴롭혀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진호 씨의 1월 8일 영상을 보고 영상을 본 시점에 6번 이상의 문지방에다가 목을 맸어요. 파닥 해갖고. 하지만 저는 당시 김세론 씨에 대해서 그 어떠한 내용도 다룬 바가 없습니다. 가세현 김세희 씨와 권영찬 씨가 본인들의 정적인 이진호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회적인 비극을 벌였는지 명확하게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김세론 씨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5천 건이 넘는 기사를 써왔던 언론사에서도 9월 전후로는 김세론 씨에 대해 다룬 기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언론사의 기사와는 관련 없이 김세론 씨가 본인의 채무와 생활고를 비롯한 신변 등을 비관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나 김세론 씨는
본인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억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했는데 0이 나왔고 체열로 높은 결과가 나왔지만 전날이었다. 정전도 된 적이 없고 피해 보상도 다 해드렸다. 실제 사실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안타깝지만 당일이었고 이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도로주행을 하지 않았다, 차를 빼다가 신고를 당했다라는 사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김세론 씨는 변압기를 들이받은 이후 곧바로 차를 정차시키지 않았습니다. 사고 미조치 후 어느 정도 달리다가 인근 골목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고 이후 차에서 연기까지 나면서 부득이하게 이뤄진 상황이었습니다. 차를 빼달라고 해서 차를 빼주다가 이뤄진 사고였다. 도로주행이 아니었다라는 김세론 씨의 말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황이었습니다. 만약 김세론 씨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동승했던 여성 지인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은 애초에 없었을 겁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이 동승자가 목적지를 자신의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으로 입력을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주차 위치를 바꾸려고 했다라는 김세론 씨의 말은 객관적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론 씨는 처음에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 역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이를 인정했고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한 과정이 있었지만 김세론 씨는 선고 이후에도 지인들에게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빼주다가 그랬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다, 도로주행을 하지 않았다와 같은 주장을 반복했던 겁니다. 진심으로 안타깝지만 고인이 남긴 말이라고 해서 모두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김세론 씨가 힘들어했던 또 다른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나를 떠난 사람들아, 나한테 받았던 걸 생각해보길 이라는 글귀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낸 심경이었습니다. 나한테 받았던 걸 생각해보길. 고인이 가장 많이 챙겨줬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글을 통해서 김세론 씨가 당시의 채무와 사람들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지쳐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김세론 씨는 지난해 11월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뉴욕 남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도피하듯 한국을 떠나 이 뉴욕 남친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아닌 미국 사회에서 새롭게 꿈꿨던 장밋빛 일상은 불과 한 달 만에 파경으로 끝났습니다. 지난 2월 중순 뉴욕 남편과의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김세론 씨는 이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합정동 카페 개업마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고인은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데조차 없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고인이 세상을 떠나게 된 배경입니다. 25살의 나이에 감당해야만 했던 소녀 가장의 무게, 그리고 아역 배우의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고인의 사망 이후에도 끝이 아닌 새로운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가세연의 김세희 씨는 고인의 명예를 찾기 위해서라면서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와 성인 이후 데이트를 즐겼던 사진들과 영상들을 공개하면서 공개적으로 김수현 씨의 조롱에 나섰습니다. 더욱이 지난 5월 7일에는 김세론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김수현 씨와 첫 관계를 했다는 음성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AI를 통해서 조작된 김세론 씨의 음성을 말입니다. 너 그때 걔랑 성인 되고 간 거냐? 그 새끼랑 처음 한 게 중2 겨울방학 때였죠. 중2? 이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런 사회적인 비극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사회적인 비극을 막고 그간의 허위 폭로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단계입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밝혀집니다. 감사합니다.